자, 18번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개발도상국이라는 건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농업용지보다는 뭘 필요로 하는? 공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나라라고. 그죠? 그럼 얘들은 어떠한 위기에 직면했을까? 나중에 이제 길게 봤을 때 농업이 점차 쇠퇴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글은 일단 누가 쓴 거냐면 이 과정을 겪었던 선진국의 누군 어떤 전문가가 개발도상국이 그렇게 될까봐 조언을 해주는 글이에요. 야, 너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조심해야 돼. 농업용지를 잘 확보해야 돼. 라는 관점으로 쓴 글이에요. 그걸 좀 이해하시고. 자, 보자.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maintain 뜻이 뭐였죠? 유지하다. 동명사 주어에 유지하는 것은 무엇을? 실제 식량 생산 능력까지가 쬐다 붙기는 그지? 무엇을 위한? current 뭐라고요? 현재의 세대를 위한, 지금 사는 사람을 위한 실제 식량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be likely는 항상 뜻이 뭐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이슈 또 나오는데 뭐라고 이거? 문제라는 뜻이 더 강하다. 더 큰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자, 1번부터 보자 이제. 이러한 상황에 그 경험, 어떠한 경험이냐면 오브 이하의 경험, 더 오래된, 이미 거쳐간 이런 뜻이야. 더 오래된, 자 보자. industrialized countries 뭐겠니 이건? 산업화된 나라니까 선진국이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거의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항상 내가 주장하는 주장이 아니지. 팩트죠. 세계 경제 10위 대국.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깨 펴고 다녀야 되네요. 해외 나가면 백인 애들 뭐 스페인 애들 저 아니 10위 어디야? 우리가 더 대단해. 뭐 미국 정도, 미국 중국은 좀 약간 형님 소리 할 만하고 우리가 나머지는 거의 우리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대단합니다. 근데 너무 국뽕을 요새 많이 맞았나? 근데 우리나라 대단해요 진짜. 이 경제 성장을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의 나라는 경제 성장 이뤘다가 다시 내려가요. 우리나라 아니야. 올라와서 꾸준히 성장하고 작년하고 올해 초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 1위입니다. OECD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줄임말로 소위 말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모음이에요. 잘 사는 모음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OECD 나라 중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1위입니다. 작년 기준. 대단하죠, 그죠? 원래 이미 발전할 대로 발전한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한번 산업 구조 자체가 한번 바뀌어야 돼. 그래야 또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산업의 물결은 전부 다 이제 전문가가 예상하기로 AI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 이제 생활 속 어떻게 접목되느냐, 뭐 이런 것들. 내가 이제 AI한테 시리아 뒷문 열어 그러면 이제 내 주인님 하면서 뒷문 띠릭띠릭 여는 거죠. 뭐 이런 식의 AI들. 공부도 이제 시리아 숙제 좀 해줘 그러면 내 주인님 숙제는 네가 하셔야죠. 뭐 이런 거 있잖아. 존나 똑똑한 뭐 그런 거. 그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 되면 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라마다 바뀔 텐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책이에요. 정책이. 여러분들이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과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 문이과 여러분은 상관없죠. 문이과 다 이제 통폐합되죠. 그 이유는 문과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떤 과를 가든지 간에 이과적 소양은 다 갖춰야 돼 기본적으로. 기계를 팔더라도 기기에 대한 원리는 이해하면서 기계를 팔아야 돼요. 시절이 그런 시절이 왔기 때문에 난 적된 거지. 나 수학 전혀 못하는데 그죠? 큰일 났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학교를 미리 졸업해서 다행이야. 나는 아마 대학 못 갔을걸? 이 다 합쳐진 상태에서는 수학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뭐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언어는 필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그 더 오래된 선진국들의 경험들이 이 경험은 이 나이인지 뭐라고요?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 노력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을? 자신들의 agricultural 뜻이 뭐죠? agriculture 뭐죠 여러분? 농업이라는 뜻이에요. 농업적인 땅의 자원 기반이니까 농경지를 하자 그냥 그죠? 그들의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서 더 오래된 선진국들의 그 경험이 하고 보세요. 지금 이게 주어고 동사가 길게 이어져. 이럴 때 항상 챙겨야 되는 건 수일치입니다. 경험들이 복수 주어기 때문에 아가 맞다. 그 경험들이 are instructive. 뭐다? instruct가 뭐예요 여러분? 지시하다, 교육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유익한이라는 형용사 뜻이 돼요. 유익합니다. 자, 1번 관련 있죠? 2번으로 가자. 자,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은요. 말해줘요. 우리에게 대디하라고.
reserve는 남겨두는 것이란 뜻이고 무엇을? 바로 농업의 생산을 위해서 그 지역들, 땅들을, 영역들을 남겨두는 것은 however 뜻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강의는 좀 바꾸실 게 있는데 제 바보같이 it is가 여기 straight 뒤에 있어야 돼요. it is 이렇게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왔을 때 얘는 그러나가 아니라 뜻이 뭐라고 이거 여러분? 아무리 형용사 혹은 부사하게 주어가 동사하더라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볼까? strict가 뭐죠 여러분? strict 뭐죠? 엄격한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보자. 자, 지금 여기서부터 자 농업 생산을 위해서 땅이라자. 왜 땅들을 남겨두는 것은 그렇게 남겨두는 것이 아무리 엄격하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있잖아 저기 여기까지는 절대로 이거 공업용지로 만들지 마. 여기까지 농업용지를 냅둬라고 정부가 규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규제가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그렇게 뭐 규제함으로써 남겨두는 것은 no guarantee래. guarantee가 뭐죠? 보장, 그렇지. 어떠한 보장도 제공하지 못해요. 뭐에 대한 계속 이어지는 농업 생산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하거나 남겨두는 건 이게 해결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방적으로 법으로서 통제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뭘 위한? 농경지 확보를 위한. 그래서 2번도 관련이 있죠. 그럼 해결책은 뭐냐? 그 뒤에 아마 명시되겠죠? 자, this는 계속 앞에 있는 용어를 받아요. 요 앞에 있는데요. 법으로서 뭔가 남겨두는 걸, 규제로서 남겨두는 것은 depend more은 좀 더 의존하게 되는데 보세요. 그럼 이거 보자. 이거 this는 이걸로 받아야겠다. this는 앞에 있는 이 농경지를 잘 확보하는 거라고 봤죠. 농경지를 잘 확보하는 건 앞에 있는 방법보다는 뭐에 좀 더 달려있냐면 계속 이어지는 가능성에 좀 더 달려있어요. 그 다음 뒤에 투부정사가 있죠. 이 투부정사는 이 앞에 있는 얘를 꾸미는 구조입니다. 계속 이어가는 가능성 이렇게 되고 투부정사 앞에 for하고 명사를 쓰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의미상 주어다. 우리나라 말 조사 뭘 붙인다? 주어기 때문에 이 가 중에 하나를 붙인다. 행위자가 된다. 다시 자 이렇게 농경지를 뭔가 확보해 놓는 것은 좀 더 앞에 거보다는 좀 더 이 뒤에 거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뒤에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달려있냐? 농부들과 농부의 가족들이 계속 이어갈 가능성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계속할 가능성? earn이 뜻이 뭐죠? earn? 얻다, 벌어들이다. 뭘 벌어들일? 자, decent라고 있고요. 상당한, 꽤 괜찮은 뜻이에요. 상당한 수입을 계속해서 벌어들일 가능성이 거기에 더 달려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게? 농경지로 확보하는 게 그냥 법으로서 그냥 규제하는 건 보장이 안 되고 아무리 엄격히 해도 뭐가 보장돼야 돼? 농부들이 수입이 좀 짭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요게 생략된 거예요. 또 뭐가 계속 이어져야 되냐면 decent 위에서 뭐라고요? 상당히 괜찮은. 상당히 괜찮은 standard of living도 그냥 여러분 그 어휘로 외워두시면 돼요. 생활 수준이라는 단어예요. 상당한 생활 수준을 계속해서 지지해 줄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죠. 얘도 관련이 있는 거지. 자, 뭘 해줘야 된다? 개발도상국의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누가 잘 살아야 된다? 농가가 수입을 내면서 좀 잘 살아야 된다. 야, 이거 얘네 개인이 할 수 있니 없니? 없죠. 누가 도와줘야 돼? 정부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4번 건너뛰기 5번에서 그 결과 그래서 몇몇 정부의 프로그램이 뭐가 연관되어 있다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이 왜 틀렸는지 볼까? 주제는 나왔지. 다 뭐에 대한 글이야? 개발도상국에서 뭘 하는 방법? 바로 농경지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에요. 선진국의 누군가가 쓴, 그지? 자, 4번은 주제가 뭔지 봐봐. by far는 처음 보죠, 여러분? by far는 최상급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단연코 정도가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석이고 단연코 가장 큰 단 하나의 contribute 뜻이 뭐죠? 뭐뭐에 기여하다. 보세요. 근데 contribute이라는 동사도 contribute to가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에 기여하다, 공헌하다라고 해석하죠. 그죠? 이건 좋은 뜻일 때예요. 좋은 뜻일 때. 이게 뒤에 만약에 나쁜 게 와. contribute to cancer. cancer 뭐니? 암에 기여하다? 이상하지? 그죠? 이런 거 아니야. 야, 너 고기 탄 거 먹어. 이게 위장암에 그렇게 좋대. 이런 거 아니야, 그지? 말이 안 맞죠?
contribute to가 뒤에 나쁜 게 올 때 이때는 기여하다가 아니라 이런 뜻도 있어요.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는 중립적인 뜻이 있습니다. 나쁜 단어가 왔을 때. 그래서 봐봐. contribute의 뜻이 뭐가 되기 그러면은 원인 제공 요소라든지, 그지? 원인 제공자가 되는 거야. contribute의 뜻을 무조건 기여하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 있다. 다시 보자. 자, 단연코. 이 문장의 주제가 뭐기 때문에 틀렸다는 걸 잡아내야죠. 단연코 가장 큰 단 하나의 원인 제공 요소는 뭐에 대한? 바로 농가의 수입의 원인 제공 요소는 바로 가축의 생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관련 있을 것 같지? 그지? 왜 농가의 수입이 좋아야 된다니까? 가축을 많이 기르면 되네? 뒤에 문장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러나 이 가축의 생산은요, 또한 여겨지기도 하는데 주요한 원인 제공 요소로. 뭐에 대한 원인 제공 요소? 농업의 어떤 공해의, 오염의 원인 제공 요소이기도 합니다. 4번 문장의 주제는 뭐예요? 4번 문장의 주제는 뭐다? 바로 농업적인 부분에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건 누구다? 바로 가축이다라는 게 지문의 문장의 주제라고. 그래서 관련이 없죠. 4번은. 자, 5번은 이 문장과 이어보자. 자, 그 결과 따라서 그래서 몇몇 프로그램은 또한 연관되어 있는데 with 뭐와 다른 measure 뜻이 뭐죠? 특정 말고 다른 뜻. 이게 조치란 뜻이 있어요. 다른 조치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텍스 뭐죠? 세금 줄여주는 스킴, 제도와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도와주는 도구들인데 농부들이, 여러분 요거 봐봐, 마켓 요거 어법 오답 내봐봐. 뭐가 틀리죠? 이거 상당히 헷갈릴만 하죠. 어법으로 나오면 마켓 어법 틀리게끔 바꿔보세요. 마케팅 틀리죠. 왜? 헬프 뒤에는 뭐가 온다?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하다? ing가 불가능해요. 근데 봐봐, 포인트는 지금 마켓이 이게 명사가 아니라 뭐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게 동사다. 마켓 동사 뜻 우리 외웠죠? 시장하다? 뭐야 그게? 뭐지? 동사로 뭐죠? 뭐뭇을 사고 팔다. 그죠? 뭐뭇을 시장에 내어놓다. 광고에서는 마케팅하다. 다 우리가 외웠던 뜻이에요. 나만 외운 것 같아. 이럴 때 존나 외로워.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이 되면 안 된다. 이거 헬프 때문에 동사의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되는다. 그죠? 자, 다시. 그걸 봐봐, 이것도. produce. 이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동사임을 알 수가 있지.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죠? produce가 동사로 코스트코 가면 저 구석에 저 존나 추운 큰 냉장고에 위에 크게 대문자로 produce라고 써있죠. 위에. 그게 뭐야? 명령문이야? 생산하라. 코스트코가 그렇게 써있는 거야? 아니라 그랬죠. 그때 produce 뭐다? 들어간 뭐가 있어요? 배추, 당근, 오이 이런 거 있다고. 양파 이런 거. produce가 명사로 보다 이게 농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외워주세요. 그때 제가 한번 말로 언급했습니다. produce가 농산물이라는 뜻이 있다. 다시. 자, 두 번째 도구인데 농부들이 그들의 농산물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걸 도와주는 도구가 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보자. provision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provision 다 돼요? 바로 뭐의 명사요? provide의 명사입니다. 뭐다? 뭐겠니 그러면? 제공이란 제공. 자, sound가 이게 이런 뜻이에요. 견실한, 튼튼한, 건강, 괜찮은. 그래서 건전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할 때, 그치? 그 건전한 할 때 쓰는 영어 단어가 바로 sound body예요. sound body. sound라는 게 그런 뜻이 있다. 되게 괜찮은, 견실한 조언을 제공하는 거. 뭐에 대한 조언? 바로 도시 지역들 근처에서 생산 어떤 실행에 대한 상당히 좋은 조언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농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19번으로 가볼게요. 9번. 물이 어디 갔지? 자, 이게 꽤 어렵죠? 순서책을 지문도 굉장히 읽고. 자, 봅시다. perfume 뭐죠? 향수와 odor 뭐야 이건? 원래 단어는 이거예요. odor. 근데 영국 영어라서 유가 한번 들어갔을 뿐입니다. 냄새란 단어, 냄새. 향수와 냄새의 경우에 emit 뭐였죠 여러분? emit 방출하다. emitted 방출된. 뭐로부터? 음식이 아닌 원천으로부터 나온 방출된 향수와 냄새의 경우에 봐봐 이거 여러분. 사람들은 믿었다. 읽는 순간 뭐가 떠올라? 그러지. 사람들이 믿었다. 오늘날 대부분은 뭐라고 말한다. 생각한다. 이건 대부분 뭐라고? 다 myth입니다. 통념. 통념이라는 게 뭐라고?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란 표시를 처음부터 잡은 표시거지. 이게 주제는 쉽게 잡히죠. 자, 다시 이러한 향수나 냄새의 경우에 사람들은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뭐라고 믿었냐? 그들이 직관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다고 뭐와 뭐 사이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뒤에 냄새가 있어서 앞에 생략한 거예요. 자연상으로 발생하는 천연적인 냄새와 synthetic 몇 번째 나왔죠? 합성, 그렇지. 합성 냄새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냄새의 원천의 특징으로서 구별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대.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야. 그 주제는 뭐니? 사람들은 천연의 냄새와 화학적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질문의 주제가 거의 될 확률이 높죠. 그죠? 자, 보자. A 보자.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일단 뭐 지문이 길기도 하고 해석도 어려운데 A에서 물음표가 안 떠요. 일단 물음표 안 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람들은 구별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근데 A에 보면 보세요. 그러나가 있고 그러나 distinction 뜻이 뭐지 여러분? distinction 외우세요 이거. 그때 대답 못해서 제가 말씀드린 distinction 뭐다? 구별. 뚜렷이 구분되는 점 이런 뜻이 있어요. 구분. 자, 뭐와 뭐 사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냄새와 노우스는 보세요. 앞에 있는 이 냄새를 받아요. 복수지. 그래서 노우스를 받았죠. 오답 내봐. 뭐가 틀리겠니? 대시되면 안 돼요. 받는 명사 복수였잖아. 그치? 자, 그리고 어떤 냄새들? 합성의 여기서 이제 기원인데 그냥 그 원천이라 하자. 뭐 원천, 출처. 합성의 기원으로부터의 냄새들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천연의 냄새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straightforward 뭐죠? 직관적인 바로 이어지는 자 뒤에 거 as에서 뒤에 거만큼이죠. 그 구별이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물음표가 안 떠. 그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바로 잘 되는 게 아니다. 물음표 일단 안 떠요. 그래서 A는 계속 읽어보자. 여러분 요 자리에 as 자리에 지금 so라고 쓰면 돼야 안 돼요? as에서 뜻이 뭐다? 뒤에 거만큼 뭐뭐하니죠. 그때 세트가 뭐예요? as죠. 앞에 so로 쓰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여러분. 자 조건이 있죠. 언제? 바로 앞에 부정의 표현이 있을 때는 앞에 애들을 so로 바꿔도 돼요. 중2 비교급에서 배우는 문법이에요. 중-고2가 아니라 중2 비교급에서. 근데 이게 왜 언급하냐면 낼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문법도 사실 문법 중학교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중학교 때 문법만 제대로 외우면 그 뒤에 단어만 좀 꾸준히 외워주면 해석은 웬만큼 돼요. 여러분 대다수 근데 중학교 때 문법을 솔직히 열심히 안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못은 아니야. 문법을 너무 이상하게 가르쳐.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학원에서도 쓸데기 없는 걸 가르쳐요. 그런 애들이 흥미를 잃어버리지. 자, 아무튼 지나간 세월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 정리를 하세요. 지금 이거 하는 걸 통해서. 자, 보자. 자, 예를 들어서 literal 뭐죠 여러분? literal 어머니도 그런 말 이거 레자니? 예, 경민아 이거 레자야? 이런 말 안 하죠? 좀 세대가 다른가? 또 literal 가죽이는 가죽. 이거 가죽이니?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거 레자니? 그래서 레자. literal인데 발음이 일본 애들이 레자를 했거든요. 레자니? 이래서 레자. 예를 들어 가죽의 냄새는 발생하는데 뭐의 결과로? 태닝, 무두질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무두질이란 게 뭐냐면 뒤에 설명되는데 진짜 가죽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야. 아구가죽을 뭐다? 그거 화학적으로 가공을 해요. 불순물 빼고 뭐 하고 한단 말이야. 그게 무두질이에요.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무두질은 그 자체로 화학적으로 의존되는 과정입니다. 정리해볼까? 가죽의 냄새는 뭐가 아니다 이거. 천연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넌 구분 못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한 게다가 자 가죽의 합성의 냄새들은 자주 사용되는데 제품의 manufacturing 뜻이 뭐죠? 제조. 제품의 제조 과정들에서 자주 사용이 돼요. 실제로 가죽은 합성이 되는 얘기예요. 목적은 제공하기 위함인데 가죽과 같다는 느낌이나 환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연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퀄리티 아주 좋은 품질과 newness 새롭다는 어떤 연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뭐뭐에서 마찬가지로 흔하게 있는 일이 as is a case 그냥 수거처럼 씁니다. 이러한 냄새들이 가죽의 냄새들이 새로운 자동차 신차 안에다가 스프레이로 뿌려질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그 뿌리는 그 페브리즈 같은 거 중에 가죽 냄새 그게 있어요. 그거 뿌리면
자동차가 이제 새 자동차 차 같은 느낌이 나요. 가죽 냄새 나면서. 같은 얘기죠. 가죽의 냄새는 뭐가 아니다? 바로 뭐가 아니다? 천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문장에 A가 이어져도 무방해요. 그죠? 일단 모르면 안 되니까. 이제 B로 가자. B가 어디로 가느냐? 자, synthetic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뭐다? 천연, 그러니까 합성의라는 단어 자체를 말하는. 합성의라는 단어 자체는 자 봐봐. A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 뭐라고? 정의되는데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 뭐로 정의돼요? 어떤 물질로 정의되는데 이 물질은 만들어지는 거를 말해요. 화학적인 이거의 명사 이거예요. 화학적 합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건 합성인이라고 표현된다. 특히나 imitate 뭐죠 여러분? 뭐지? imitate 뭐죠? 모방하다, 따라하다. 동의어 뭐가 있어요? 더 쉬운 거? copy가 있고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여러분? mimic이라는 단어도 외웠었죠. 자, 목적은 모방하기 위해서인데 천연상의 제품을 모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합성의라는 단어다. 자, 그 다음 봐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서로 풀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가 들어간 문장에 명시되는 명사들이 있죠. 대상들이 있죠. 그치? 그러면 이 지문에서 예를 들어와 함께 동시에 나오는 이 명칭들은 이 지문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예를 들어 하고 하경민이 이름이 나왔어. 그러면 그 경민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처음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됐나요? 어떠한 특정 단어나 용어는 어디가 그 단어의 제일 처음 등장 부분이다? 예를 들어가 나오는 문장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거라고. 그리고서 그 뒤에 이제 하경민이 어떻고 설명을 이어가겠지. 그지? 보세요. 예를 들어 일단 뭐가 나왔어요? 향수가 나왔죠? 향수는 일반적으로 묘사되었는데 뭐로? 바로 합성인 것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리틀 뭐죠? 가죽이 나오죠. 가죽이라는 건 여겨졌는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 자신의 자연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아까 뭐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일단 예를 들어가 나오고 향수와 가죽이 나왔기 때문에 가죽이 일단 먼저 제일 처음에 언급된 부분이 이거겠다. 그리고서 아까 A에 처음에 뭐 했었죠? 그러나 A의 내용이 전부 다 뭐였어? 가죽은 천연이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뭐에 대한 역접이 통해요? 마지막 예에 대한 역접이 직접적으로 통하지. 그치? 가죽은 천연이 아니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리고 A는 물음표가 안 뜨죠? A가 처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B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것이 맞다. 이게 순서가 더 맞다. 그래서 B에서 A로 고치고 관건은 C예요. C가 어디로 갔느냐? C가 자 보세요. 지금 예시 부분에 뭐가 언급됐어요? 향수가 언급됐죠. 그 다음에 가죽이 언급됐죠. 가죽은 A에서 설명해줬지. 뭐는 언급을 안 했어. 예시 부분은 지금 향수는 언급을 안 했네. 어디에 뭐가 나오면 돼요? C에서 향수가 나오면 일단 구체적으로 순서 잡히죠. 자 보자. Furthermore 뜻이 뭐죠 여러분? 게다가 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제 써요? 언제 써요? 앞과 뒤에 주제가 바뀌지 않아. 같은 주장을 하면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덧붙일 때 그죠? 자 봐봐. 아까 A에 이게 뭐였어? 가죽의 냄새는 천연이 아니다 했죠. 가죽의 냄새는 천연이 아니다라는 걸 왜 말했어요? 얘가? 말한 이유가 뭐예요? 너는 천연과 합성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말한 거란 말이야. 봐봐. 게다가 몇몇 향수의 냄새들은 만들어지는데 조합에 의해 혹은 뽑아내는 거에 의해 뭐를 추출한 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제품으로부터 추출하는데 향수는 의외로 뭐다? 향수야말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합성 물질 같은데 의외로 뭐더라? 자연적으로 추출한 추출물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 왜 했다? 향수는 의외로 뭐다? 천연 추출물이다. 의외로 천연의 냄새라는 강조하기 위해서지. 그럼 뭐야? 이 얘기도 왜 했니 그러면은 너는 합성과 천연을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따라서 A의 논조와 C의 논조가 논조는 그대로 이어지면서 내용이 추가되죠. 그래서 A에서 C로 이어지면 되겠지. 출발점은 여기에요. 예를 들어 향수와 가죽이 언급되고 가죽에 대한 역접이 나오고 그 뒤에 같은 구조로서 통념을 깨는 지금 C가 마지막에 이어진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 마지막 이어보자 해석을. 라인이란 건 경계를 보시고요. 뭐와 뭐 사이? 천연적인 것과 천연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 여러분 genuine 뜻이 뭐였죠? 몇 번씩 나왔지? 외우라고 그랬죠? 진짜인 제대로 된 동의어 뭐였어요? 동의어 뭐였죠 여러분?
쉬운 건 original, 그죠? 그거 말고 그건 다 아니까 여러분 authentic이 나와서 그래서 genuine을 정리했잖아요, 여러분. 뭐 이거 하면 이거 뭐라고, 이거 하면 이거 뭐라고. 둘 다 외우세요, 여러분. genuine 동의어 뭐라고? 따라해봐. authentic. 따라해봐. authentic. 이음절 강세요. 따라해봐. genuine. genuine. 둘 다 외우세요. 진짜인. 진짜인 거 그리고 합성인 거 사이의 경계는 그에 따라서 상당히 blurred한 단어 외웠죠. 외웠어요. blur. 뭐죠? 무엇을 흐릿하게 만들다, 모호하게 만들다. 그에 따라 상당히 모호해지게 됩니다. with respect to도 한 번인가 외웠던 것 같아. 어렵니? 자, 요건 압니까? with. 나 이때가 제일 떨려. 이걸 몰라서 이건 알죠라고 적어줬는데 여러분들이 침묵을 유지할 때 이건 알죠? 봐, 또 떨려. with regard to 뭐죠, 여러분? 뭐뭐의 regardless of고 regardless of 얘는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에요. 동의어입니다. 자, 뭐에 관해서 상당히 흐릿해진다. 바로 perception 뭐죠? perceive의 명사보다 인지, 인식. 뭐의 인식? 냄새의 인식이라는 거에 관해서 상당히 모호해져요. with는 분사 구문의 해석이 된다 그랬죠? 하고 목적어가 ing니까 목적어가 요거 한 채로 하면서 목적어 뭐예요? 그 구별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vary가 뭐지? 서로 다르다, 다양하다. 그 구별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다양해지면서 냄새의 인지라는 관점에서 천연이냐 합성이냐의 경계가 굉장히 상당히 그에 따라 모호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이 거의 뭐 주제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천연의 것과 인공적인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질문의 주제예요. 그 다음 20번은 쉽죠? 일단 풀이를 해보자. 20번 너무 많이 하나요 오늘? 많이 해야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빡세게 안 하잖아요? 진도 못 빼요. 6월 모평 전까지 진도 2개 다 빼줘요. 왜냐면 연계되기 때문에 6월 모평까지는 다 해야 돼 우리가. 특히 테스트 뒷부분에 연계가 꽤 돼. 테스트. 그래서 다 봐야 돼. 이 교재 2번 다. 6월 모평 보고 나서 수능 완성 교재를 또 이어서 봐야 되고 또 부지런히 나가야 돼. 나도 솔솔 나가고 싶어. 지문 좀 건너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6월 모평까지 안 끝내주면, 안 끝내주는 지문에서 연계가 되면 나는 역적이 되는 거야. 역적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날 원망해. 그러니까 그때까지 끝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돼. 그렇다고 지문을 막 건너뛰고 할 수는 없어. 건너뛰는 것 중에 연계가 되면 어떡해. 그치? 뭐가 나올지는 출제 위험만 알거든. 다만 기준이 있죠. 어려운 지문. 올해 새로 등장하는 개념. 그건 제가 수업한 말씀드렸죠. 그죠? 이 개념 주의해라. 그런 것도 연계가 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어려운 지문은 거의 연계식입니다. 여러분이 복습했을 때 야 이거 진짜 어렵다.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거 있죠? 그 기가 막히게 그런 게 연계가 돼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후회를 해. 이거 어려운데 좀 볼 걸 그랬다. 어려워서 뛰어넘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연계가 돼.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지문부터 잘 보셔야 돼. 자, 보자. 저는 저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지난 겨울에 스키 타면서 처음으로 저 언덕을 내려가면서 타면서 말이죠. 그리고 had receipt 받았는데 돈도 좀 받았어요. 학교의 보험 정책으로부터. 이 보험 정책은 만들어진 건데 보상해주기 위해서. 자, 또 나왔죠, 여러분. 콤마만으로 형용사를 이을 수 있는 구조. 요거 반드시 머리에 넣어둬야 돼. 뭔가 불운하고 운이 없고 서투른 아이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 저는 샀습니다. 카세트 녹음기를 샀어요. 저의 프로세스 수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수입을 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기를 샀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쉽죠. 앞에 거에 비해서. 요건 틀리지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원래 순서 풀던 유형대로 A에서 물음표가 뜨는지 보자. 바로 뜨죠. 위에서 지금 주인공은 나밖에 없잖아. 갑자기 누가 나와? 그 다음에 나는 사역동사, 동사원이 온 거 보시고 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그라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A는 여기까지만 읽고 B로 넘어가자. 자, 우리는 봤습니다. 많은 그러한 종류의 행동을 봤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물으면 안 돼. 왜? 스키 타서 다리 부러져서 보험금 타가는 행동 이라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뒤에서 물음표가 떠. 자, 그러나 근데 그런 많은 행동 많은데 심지어 보세요. absence가 뭐였죠, 여러분? absence가 부재. 여러분 저번에 외웠던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in the 표현이 in the presence of가 있었죠. 어떻게 외웠지? 뭐뭐가 함께 있는 곳에서, 뭐뭐가 존재하는 곳에서. 반대 표현이 in the absence겠죠. 뭐예요 이건? 뭐뭐가
없을 때, 없는 곳에서 부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돼요. 심지어 뭐가 없을 때도 바로 녹음기가 없을 때에도 그러한 똑같은 행동 하더라. 뭐야? 이것도 물음표죠. 갑자기 녹음기에 나와. 그죠? 뭐 이게 녹음기 없는 상황 갑자기 왜 나와? 그죠? 녹음기 있는 상황에 뭔가 펼쳐질 것이다. 여기까지 끊고 C로 가자. 자, 이제 그걸 샀어. 우리 아버지가 그다음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sit이라는 동사가 왔고 위에 지금 set이라는 과거 동사를 쓰면 틀리다. 요거 이제 보입니까? set 왜 틀리지? 왜 틀리죠, 여러분? set이라는 과거 동사를 써야 맞지 않아? 시제1주로 과거 이게 맞지 않아? 그렇지. 앞에 뭐 동사가 뭐예요, 여러분? suggest 요구,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가 있을 때 뒤에 뭐가 있다?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인데 이 should는 주로 뭐 한다? 생략을 한다. 문제 should는 무슨 동사다? 조동사다. 따라서 뒤에 동사는 뭐가 돼야 한다? 동사 원형이 반드시 돼야 한다. 시제일치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sit이 맞아요. 자, 다시 우리 아빠는 제안했어요. 제가 앉아야 한다고. 저 뒤쪽 잔디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게 너희가 suggest 관련 어법을 낸다면 지금 동사가 몇 개인지 보셔야 돼요. 동사 1, 2, 3, and 4까지 있죠. 만약에 낸다면 얘를 오히려 낼 확률이 높죠. 얘를 뭐로? watch it라는 과거 동사로 얘를 낼 수 있죠. 병렬 구조까지 같이 묶기 위해서. 그치? 얘가 더 괜찮은 문제죠. 뭐다? 여기서부터 동사 원형을 출발하는 거예요. should가 죄다 생략돼서. 마지막까지 동사 원형을 이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앉아서 그 굴뚝새의 노래를 녹음해서 그걸 다시 굴뚝새에게 다시 들려주고 재생해주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까지가 동사 원형으로 묶여요. 자,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자, 밝은 봄의 햇빛 속에. 그리고 녹음했습니다. 몇 분 녹음했는데 그 몇 분이랑 하고 전치사 동명사 보시고 레이가 뜻이 뭐죠, 여러분? 레이가 뭐뭇을 놓다 두다라는 뜻이 있고 뒤에 claim이라는 명사가 있죠. 자, claim이라는 단어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 이걸 해석해 볼까? Japan claim이요. claims 독도 뜻이 뭘까 이게? 클레임이 뜻이 뭐야? 주장하다, 그죠? 이 뜻이 뭐야? 뭐야? 일본이 독도를 주장하다야? 독도! 이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뭐야? 클레임이 동사가 뭐가 있냐면 뭐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다는 뜻이 있어요. 클레임이라는 동사만 써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뜻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실제로 영자신문 제목으로 나왔던 기사고 과거 옛날에. 그래서 클레임이 명사도 돼요. 그 뜻이 뭐겠니? 뭐뭐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명사 뜻이 있어요. 그래서 lay claim to가 뭐뭐에 대한 소유권, 권리를 소유권을 내려놓다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다라는 뜻이 돼요. 외워두세요. lay claim to. 자, 다시 그 굴뚝새가 맹렬하게 자신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몇 분의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이 굴뚝새가 뭘 가지고? 자기의 노래를 가지고 이거 내 자리야! 라고 하는 거를 녹음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녹음한 뒤에 상황은 뭐냐? 아빠가 뭐 하라고 그래서 play it back 하래매. 그래서 A로 가면 되죠. 저는 그 굴뚝새가 그 자신의 노래, 목소리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그만 새가 1/3는 뭐죠, 여러분? 이거 뭐지? 분수입니다. 3분의 1이에요. 1, 2, 3, 4로 나가고 first, second, third 나가고 자, 3분의 1 크기인데 참새의 3분의 1 크기니까 아주 작죠. 아주 작은 그러한 새가 시작했어요. 바로 급강하에서 폭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말이죠. 막 공격했어요. 그리고 저의 녹음기도 막 공격했습니다. 공격하면서 앞뒤로 막 공격하면서 말이죠. 바로 그 소리 나오는 곳으로부터 몇 인치 정도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앞뒤로 막 공격을 했습니다.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더라. 자, B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공격한 행위를 봤는데 심지어 뭐 속에서도 그 녹음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 된다. 문제 짓고요. 자, 만약 더 큰 새가 dare가 뜻이 뭐죠? dare? 여러분 dare란 단어를 연주야? dare란 단어를 어디서 봤냐면 이제 영화에서 미국 영화에서 특히 애가 엄마한테 막 대들어. 마미 하고 막 motherfucking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이렇게. 그 엄마가 그러지. Hey Charles 하면서 뭐라 그래 엄마가?
How dare you 이런 거 안 들어봤니? Charles, how dare you 이런 거 엄마 안 들어봤니? 영어 좀 봐라 얘들아. How dare you 이래요. 그 dare 이겁니다. How dare you 너 어떻게 거기에 있니가 아니야. 그 dare이 아니라 이겁니다. dare 뭐다?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 How dare you 어떻게 네가 감히 그 dare이 그런 뜻입니다. 감히 투부정사 와서 감히 뭐뭐 하다는 뜻이야. 감히 뭐뭐 하다. 자 만약에 얘보다 어떤 더 큰 새가 감히 앉아서 쉰다면 바로 어디에 우리 그 새 집 근처에 있는 나무에 어디서든지 간에 앉아서 쉰다면 there was 있어요. 상당한 보세요. chance가 기회 가능성이라는 뜻이 있고 그 앞에 그것은 조은이 아닙니다. 상당한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즉 이 희는 앞에 있는 더 큰 새를 받아요. 그 더 큰 새가 낙이 뭐죠? 여러분 낙 뭐예요? 두드리는 거거든. 그 오픈은 뭐야 항상? 아까 뭐라 오픈은 떨어져 나간 걸 말해요. 낙 to 오픈 뭐다? 맞아서 떨어져 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오픈의 특징을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 새가 그 PP가 맞죠? 그 새가 맞아서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 희수도 더 큰 새예요. 그 흰 새가 perch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압니까? 원래 뜻은 횟대. 맞나? 이게 스펠링이? 우리나라 말 더 어려워. 횟대. 아니 그지? 이씨 뭐야? 시옷 하나요? 횟대. 얘기해줄게. 뭐라고? 회. 맞다. 그래 뭔가 이상했어. 횟대 맞다. 횟대. 뭐야? 세 장이 있으면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요걸 횟대라 그러죠, 요거. 그래서 여기서 앉은 자리랑 앉은 자리. 원래 횟대라 뜻이죠, 앉은 자리. 자, 그 앉은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뭐에 의해서? 폭격하는 그 굴뚝새에 의해서. 주제가 뭐지, 이거? 그래서? 굴뚝새를 조심하라? 뭐지, 이거?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자기의 영역을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작은 새가 있다. 작은 새의 노력. 그게 이제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일화를 아빠가 좀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아마도. 자,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에는 4번이 정말 매력적인 오답이죠. 자, 왜 3번이 답인지를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예시가 있는데 this가 뭔가 앞에 있는 내용이 있어. 이것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예시는 포함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송골매가 여기에 포함돼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 그리고 이 송골매들은 prey on이 뭐죠, 여러분? 멋멋을 먹이로 삼다는 뜻입니다. 즉 멋멋을 먹고 살아가다는 뜻이고 동요가 밑에 나오는데 멋멋을 먹고 살아가다 feed는 먹이를 준다고 feed on까지도 똑같이 먹고 살아가다요. 자, 먹고 살아가는 애인데 또 다른 멸종위기 종인 작은 제비갈매기를 먹고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에 대한 예시가 바로 이거래. 봐봐. 그러면 내용을 잡아봤더니 누가 누굴 잡아먹는다? 위험에 처한 놈이 위험에 처한 놈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디스는 뭐 그러한 주장이 앞에 나올 것이고. 자,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이거 뭐야 이거. 이 예시에는 얘가 포함된다 그랬죠. 아까 우리 뭘 말했어? 예시에 등장하는 그 명칭은 그 지문에서 언제 나온 거라고?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놈이에요. 그러면 송골매나 얘가 나오죠. 이 뒤에 송골매나 뭐가 나오더라도 걔는 무조건 얘보다 나중에 나온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예시를 시작하면서 송골매를 언급했다는 얘기가 송골매 지문에 처음 얘기한 거라고. 이해됐나요?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지. 그러면 일단 4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전에 송골매가 나오기 때문에. 자, 또 하나 남은 애 뒤에 풀면서 해보고. 자, 몇몇 사람들은 정의해왔습니다. A를 B로 정의해왔대. 야생동물 피해 관리를 뭐로? 바로 과학과 관리로서 정의했는데 뭐에 대한 관리? over는 항상 뜻이 뭐라고요? too much라고. 너무나 많은 거. abundant 뭐죠 여러분? abundant? abundant 뭐다? 풍부한. 그 뭐야? 지나치게 많은. 과잉된 이런 뜻이에요. 과잉된 종에 대한 관리라고 정의해왔습니다. 봐봐 여러분. 봐봐. 처음에 이거 느낌 오지 않니? 몇몇 사람들은 정의해왔다. 이것도 뭐가 같아? 그렇지. 일부가 어떻게 했대. 뭐다 이것도 믿을 가능성이 높죠. 다시 읽어볼까? 몇몇 사람이 야생동물 피해를 좀 관리하는 건 뭐 어떤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누구를 관리하는 거다? 종이 좀 많은 애들 좀 관리하면 이게 야생동물 피해가 안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다? 과잉하게 많은 놈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겠지. 뒤에 뭐가 나와요? 역접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나 몇몇사람은 이렇게 정의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too narrow보다 너무나 편협해요. 너무나 좁아요. 편협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가 지문의 주제가 되겠죠. 그죠? 보자. 그래서 all wildlife가 말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면 과잉종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애들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모든 종 자체가 이런 얘기예요. 모든 야생종 자체가 작용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 바로 인간의 이익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 과잉종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포함된다예요. 과잉종만 신경 쓸 게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오고 이게 왜 나겠니 그러면은 과잉종뿐만 아니라 누구도 멸종위기에 처한 종도 이게 해를 끼칠 수 있다가 나중에 이어지긴 해지로 그죠? 자, 그 다음 자, 2번 앞까지가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므로 따라서 모든 종들은 야기하는데 야생동물의 피해를 야기합니다. 누구뿐만 아니라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죠. 누구뿐만 아니라 과잉 얘는 원스는 앞에 있는 얘를 봤죠. 스피시즈를 봤죠. 과잉 종들뿐만 아니라 원도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종이 다 문제가 된다. 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어법 하나 추가로 넣어볼까? 원스를 원이라 쓰면 틀려. 왜 그러지? 받는 명사가 뭐야? 앞에 있는 스피시스 종이죠. 근데 봐봐. 문제는 스피시스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S가 붙었죠. 그래서 복수인가? 그럼 단수는 뭐야? 종은 뭐야? 스피인가? 이런 거 많이 못 봤니? 많이 눈이 번쩍 뛰어. 많이 못 봤니? 못 봤죠? 이럴 데는 없거든. 스피시스가 뭐예요 이게? 종 혹은 종들 단수 복수 다 돼요. 스피시스가. 그러면 형태가 똑같아.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구분해? 앞뒤 정황 보고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봐봐. 올이 중요한 게 올 뒤엔 단수 복수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올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동사 봐봐. S가 붙었니 안 붙었니? 안 붙었죠. 이 스피시스는 뭐라는 얘기야? 복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원수로 받아주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아야 돼? 스피시스는 뭐다? 단복수 형태가 동일하다. 어떻게 구분한다? 그럼 그게 속한 문장의 구성을 보고서 구분을 해야 된다. 앞뒤 정황 보고서.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어법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법 파악을 위해서 원리는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보자. 3번은 왜 들어가느냐? 일단 우리는 3번 앞까지가 이어진다고 보고 읽어보자고.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분명히, 단언을 하죠. 확실히. 그 다음 우리는 consider A as B 뜻이 뭐죠? A를 B로 간주하다. 자, 우리는 간주하지 않을 확실히라 확실해서 확실히 분명히 우리는 간주하지 않을 거예요. 송골매 나왔죠?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 송골매 지금 어디서 나왔어? 예시에서 언급됐죠? 얘가 제일 처음에 나와야 돼. 근데 송골매 일단 뭐 그걸 놓쳤다 쳐. 그래도 풀 수 있어요. 확실히 우리는 간주하지 않을 거예요. 송골매를 뭐로? 바로 지나치게 과잉된 놈으로 간주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상식이 있어 없어? 없잖아. 니네 뭐 조류 박사도 아니고 알 리가 없죠? 뭐야? 3번의 언급이 됐으니까는 확실이라고 단언컨대 말할 수 있는 거지. 3번에 들어가야죠. 뭘 뱉어야지. 그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예시로서 처음에 언급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황상 3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놓치면 4번 찍게 돼 있어요. 4번. 교묘히 맞아떨어지거든. 자, 보자. 그럼 이제 자 3번에 집어넣어서 한 가지 이에 대한 흥미로운 예시가 과잉종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한 가지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송골매가 멸종위기 종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는 간주하지 않을 거예요. 송골매를 과잉종으로는 간주하지 않을 거예요. 위에서 정했으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희망합니다. 과잉종은 아니지만 그 과잉종이 아닌 송골매가 멸종위기에 처한 다른 종을 자, 이 스피스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얘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여러분,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단수예요 복수야? 단수. 왜? 앞에 뭐가 있어? 언이 붙었잖아. 단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황상 구분하셔야 된다고. 자, 다시. 자, 우리는 희망하지 않을 겁니다. 송골매가 멸종위기에 처한 또 다른 어떠한 종을 먹고 살아가는 걸 희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들어간다. 자, 4번 보자. 어디에? 자, 이런 경우에 부정적인 가치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가치는 연관된 걸 말합니다. 송골매의 자, 동물이나 식물의 population은 인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개체수라는 뜻이 된다 보지. 송골매의 개체수와 연관된 부정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송골매의 포식행위, 잡아먹는 행위가 그 개체수를 줄인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멸종위기 중에 개체수를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막는 걸 희망할 수 있다. 자, 5번 뒤에 야생동물 피해 관리,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송골매가 다른 개체수를 줄이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는,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스탑이 있고 A from ing가 있기 때문에 막다가 되겠네. 막는 것일 겁니다. 누가 뭐 하는 거? 송골매가 그 제비갈매기를 잡아먹는 걸 막는 것일 겁니다. 뭐 하지 않고 그 송골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은 채로. 아마도 이제 송골매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걔네가 좋아할 만한 어떤 식량을 미리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2번으로 가볼게요. 자, 22번은요 쉽게 풀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데 대명사를, 자, 대명사는 항상 뭐 하라고요? 원래 명사로 바꿔주라 그랬지. 대명사를 그렇게 안 바꿔줬으면은 틀리기 쉬워요. 근데 대명사만 제대로 바꿔주면 답은 바로 보입니다. 이슬 받을 게 없어 도저히. 단수의 명사를 받을 게 없어. 볼게요. 자, 뇌는 on the other hand 뭐라고? 반면에, 앞에는 뭔가 반대 내용이 와요. 반면에 뇌는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추론해낼 수 있는데 관계들을 매우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자. 앞에는 뭔가 뇌가 할 수 있는 것과 반대 내용이 나오겠네, 그지? 반면에가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는 엄청나게 풀과 뭐라고 여러분 기본적인 뜻이 bad랑 똑같다고. 뭐요?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못해요. 추론하는 걸 못합니다. 아, 봐봐. 주어진 문장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뇌는 추론할 수 있어. 그죠? 반면에 뇌는 할 수 있다. 앞에 누가 추론을 못하는 놈이 등장해야 되지. 누구겠니? 컴퓨터겠지 뭐. 그죠? 컴퓨터의 설명이 끝나는 부분을 찾아보자. 자, 컴퓨터는 추론을 되게 못해요. 그리고 관계를 추론해내지도 못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이 사람이 주장하기로 잘못된 접근법을 취하는데 노력하는 데 있어서 기계를 이러한 추론의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잘못된 접근법을 취합니다. 컴퓨터는 뭘 못하기 때문에 추론을 못하는데 추론을 하게 만드는 우를 범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2번 뒤에 보자. 자, 대가 아직 누군지 몰라. 근데 봐봐.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은 누구야? 앞에 있는 프로그래머죠.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지? 자,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을 쓰는데 어떤 프로그램? carry out이 뭐라고 여러분? 수행하다. 우리가 뭘 외웠었지? conduct를 외워서 이걸 정리했죠, 그죠? 이 프로그램은 수행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노력하는데 매칭시키기 위해서 대상들을 pre가 뭐라고? before. predefined 뭐예요, 그럼? 미리 정의된, 사전에 정의된 분류 체계에다 대고 대상들을 다 매칭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기까지 누구에 대한 정보 처리 방법? 컴퓨터의 정보 처리 방법이다. 그 다음 보세요. 앞엔 죄다 복수의 명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 뒤에 이시 뭔지 몰라. 그것은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이수를 받을 만한 단수가 되는 명사가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 이수 뭐가 돼야 돼? 위에 나왔던 뇌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대명사 잘 바꿔줘야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by 이하의 내용을 잘 보면 컴퓨터가 뭔가 데이터를 처리한 방식과는 다릅니다. 즉 추론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요. 4번 뒤엔 추론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시로 들고. 자, 보자. 그것은 이것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뇌는 추론을 하는데 방법은 뭐냐? compare A to B예요. A를 B에다가 비교함으로써. A는 뭐다? 봐봐, 이거 알려지지 않은 대상을, 미지의 대상을 어디에다가 비교함으로써 바로 그 알려지지 않은 대상에 대한 가장 근접한 매칭되는 것에다가 비교함으로써 이걸 한대. 그리고 이 대상 앞에 있는 이 매칭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칭하는 것은 뇌가 발견하는 매칭입니다. 어디 안에서? 뇌 본인의 신경회로 안에서 자기가 발견하는 그런 매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다? 내 머릿속에 없는, 미리 사전 정의되지 않은 걸 가장 비슷한 거에다가 갖다 분류시키고 끼워 맞춘다라고. 이게 바로 추론이죠. 그죠? 없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론 과정과 가장 가깝고. 왜냐면 위에서 컴퓨터는 미리 정의된 걸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 근데 얘는 자기 없는 정보를 뽑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3번 뒤에는 추론의 과정이므로 3번에 들어가면 적절하다. 자, 4번 뒤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친숙하지 않은 종 이거를 받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종. 개의 친숙하지 않은 품종이 있는데 이것은 재빠르게 인식됩니다. 뭐로써? 개로서 바로 인식돼. 봐봐. 내가 요크셔 테일을 처음 봤어. 그죠?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근데 딱 봐도 걔는 뭐임을 알 수 있어. 우리는 개라고 알 수 있죠. 왜? 개의 특징이 일부 그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칭이 되잖아. 그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어져. 4번 앞까지는. 자, 왜냐하면 뇌의 신경적인 어떤 표현, 개다움에 대한, 개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설명이 가장 근접하게 매칭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 모양과 말이죠. 그래서 뇌는 재빨리 그 매칭되는 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의 매칭시키는데, 왜냐하면 뇌의 뉴런은 신경세포예요. 뇌의 신경세포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23번은 보세요. 23번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돼. 자, 이건 이 철학 지문이에요. 철학 지문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 2죠. 사실 그건 미친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분필 하나가 있죠? 분필 하나가 있죠? 이걸 두 개, 자, 하나, 야, 1이지. 1이지. 한 뭐가 돼, 합치면? 뭐야, 이거? 1 더하기 1은 얼마야? 2죠? 우리 이거 분필이 몇 개 있다 그래? 두 개요. 분필이 숫자가 2다라고 말하지. 미친 소리입니다, 사실. 엄밀히 왜? 수학에서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건 전제가 뭐야? 이거와 이거가 어떻다? 100% 완벽히 동일하다는 전제를 해요. 오케이? 다시 말해볼까? 이거와 이거가 100% 완벽히 동일해? 동일해? 분석해볼까? 요 위에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똑같아 보여도 현미경으로 분석해보면 분자계수, 원자계수 100% 동일하겠니? 그럴 리가 없지. 그지? 또 사용하면서 얘는 또 뭔가 마모될 거 아니야? 100% 똑같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오케이? 그 수학에서 말하는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연상에. 개념 이해됐나요? 완벽히 동일한 두 객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해됐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1 더하기 1은 뭐라고 표현해? 2라고 표현하죠. 그치? 그럼 숫자라는 건 자연적인 거야? 인위적인 거야? 인위적인 겁니다. 인위적인 거. 오케이? 착각하면 안 돼. 쌤 어쨌든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다는 거 이거 자연적인 거 아닌 거야? 아니라고. 이걸 두 개로 인식하는 순간 이게 뭐다? 우리의 전제가 들어간 거라고. 두 개는 동일한 개념으로 두 개라고 한다. 이해됐나요? 문어다리 8개다. 맞아 틀려? 문어다리가 8개일 수 있어 없어? 이런 개념으로. 문어다리가 8개 맞죠? 그죠? 문어다리 근데 이런 개념으로 문어다리가 8개라는 게 진짜야 거짓이야? 진짜일 리가 없죠. 문어다리가 8개라고 하려면 문어의 각각 다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 다 똑같아야 돼. 빨판의 개수서부터 길이 다 똑같아. 그런 거 있니 없니? 없죠. 세포의 개수 다 동일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문어의 다리가 8개다라는 건 우리가 인간이 뭐 한 거야?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오징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해됐나요? 이게 질문의 주제입니다. 숫자라는 것은 자연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뭔가를 구별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철학 지문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자, 여기까지만 할 텐데, 자 보세요. 이 뒤에 거는 여러분 지금 너무 길어졌죠? 뒤에 거까지 수업 들을 수 있으려나? 포화 상태인가? 일단 해보자. 여러분 상태 보고. 자 보자. 오히려 뒤에 건 좀 쉬워. 자, 요거 주제문 읽을게요. 숫자들은 하고 entity라는 게 원형이게 entity가 돼요. entity. 과거에는 단어 뜻을 줬던 단어인데 이제는 안 줍니다. 독립체, 실체라는 뜻이에요. 숫자는 어떠한 실체이고 숫자란 뭐다. 그리고 이 실체는 허락합니다. 인간들이 뭔가 to be 하는 걸 허락해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량을 뭐 하는 걸 허락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파악해야 될 건 인간에게 있어서 숫자란 어떤 역할과 의미냐라는 걸 파악하시면 돼요. 아까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게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자, 잘 봐봐. 근데 아까 방금 이걸 이해했으면 이 지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상해 보일지도 몰라요. 제안하는 거 말이죠. 숫자들이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얼핏 생각, 왜 아까 말했잖아. 이거 뭐야? 두 개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자연상에 이미? 두 개라는 숫자는 자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몇몇은 might say 말할지도 몰라. 야 몇몇은 말할지도 모른다. 어떤 느낌이다 또 마찬가지로 또 통념입니다. 몇몇은 말할지도 몰라요. 뭐와 관계없이 사람이 진짜로 항상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존재와 상관없이 여전히 예측 가능한 숫자가 있을 거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자연상에서 숫자는 어차피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두 개라는 건 있는 거 아니고 돌멩이 두 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방금 전 설명을 듣기 전까지 여러분들 사고방식 그 얘기예요. 자, 요게 괴상하죠? 요거는 원래 문제 이겁니다. Whether it should be 8이 원래 문장이에요. 그럼 이건 해석 가능하지? 자, 그것이 그 존재한 숫자가 문어다리에 해당하는 8이던지 이렇게 돼요. 아니면 계절에 해당하는 4이던지 아니면 그 음력 달력에 존재하는 날들이 29라는 숫자이던지 기타 등등. 어쨌든 이거는 자연상의 숫자란 건 존재하는 거 아니냐? 두 개 몇 개, 뭐 문어다리 8개인 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접속사를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지웠으면 지웠다는 표시를 하는데 이때 주어랑 동사 위치를 바꿉니다. 바꾸는데 이게 주어랑 should be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이게 같이 앞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가서 그럼 뭐가 돼요? should be it이 되죠, 그죠? 여기서 조동사까지도 생략을 해버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 it만 남은 구조가 돼서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뭐뭐이던지 저거이던지 이런 식으로. 어법 낼 수 있는 건 it be가 되면 안 돼요. 도치를 꼭 시켜줘야 돼. 접속사가 생략된 개념이기 때문에 또 is it이 돼도 안 됩니다. be it이란 형태가 존재해야 되고 근데 이것까지 어법으로는 안 낼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아요. 어법으로 나온 건 못 봤어요. 알아만 두시고. 자, 근데 그러다가 나오죠. 이제 진실이 나오겠다. 엄격히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은 그저 일정하게 존재하는 수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그냥 일정하게 존재하는 어떤 양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양이다 그냥. 수량과 그 수량 사이에서의 유사성 이 두 개는 말해질지도 모르는데 존재한다고 말되어질지도 몰라요. 뭐와는 별개로 인간의 정신적인 경험과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말되어질지도 몰라요. 자, 봐봐. 문어 다리는 존재할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집단, 문어 집단 속에서 존재할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 규칙성 8개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인지할 수 없을지라도 문어다리는 일반 정상적인 집단 속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어다리 8개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한다 해도 자연상에 그냥 존재하는 실체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문어다리를 몇 개라고 파악을 해요. 8개라고 파악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문어다리는 그냥 흐물흐물거리는 그 실체가 있는 거다. 숫자로서 파악이 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의 내리건 안 내리건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 실체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책상을 뭐라고 부르는 것처럼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문어다리 8개인 게 아니라 그냥 문어다리다 이런 얘기예요. 문어다리다. 숫자로서 파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인간의 인식 이전에 문어다리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거다. 자, 보세요. 근데 그러나 숫자들은 단어들이고요. 문어다리가 문어다리인데 실체인데 그러나 숫자라는 건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수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바로 숫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어다리와 숫자 8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문어다리는 원래 자연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숫자 8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개념이다. 문어다리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고 문어를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로 지금 가는 거예요? 계속 숫자는 뭐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다른 거와 구별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얘는 이런 뜻이고요. 거의 그럼 보세요, 여러분. 색깔도 봐봐. 스펙트럼의 뿜어져 나온 색깔이죠. 무지개 같은 거. 우리 뭐라고 우리 배웠어요? 색깔 뭐? 빨주, 노초, 파남, 보라고 배웠죠? 그죠? 프리즘에 실제로 7가지 색깔이 딱딱 구분되는 거야? 아니지.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가는 그 사이에 무수한 색깔 있잖아. 우리 그냥 뭐야? 근데 그걸 다 말할 수 있어? 다 말할 수 없지. 그 뭐야? 구분하기 위해서 나눈 거잖아. 또 그 얘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증하지 않는 색깔이건. 자, 그 색깔 용어들이
더 분명한 정신적인 경계를 만들어내듯이 뭐 사이의 경계? 색깔들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내듯이 빨간색과 주황색을 구분해 주듯이 이런 얘기예요. 뭘 따라서? adjacent란 좀 어려운 단어가 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안 좋네. 인접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이거 뒤에 부터 눈에 보이는 빛의 스펙트럼. 자, 퍼진 거. 눈에 보이는 빛의 스펙트럼의 옆에 인접한 부분을 따라서 색깔들 사이에서의 정신적인 경계를 더 분명하게 색깔 용어가 만들어주듯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뭐야? 빨주노초 파남보가 빨간색과 주황색을 우리 머릿속에서 구분시켜 주듯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듯이 숫자들도 또한 만들어냅니다. 개념상의 경계선을 만들어내요. 뭐 사이에서? 수량 사이에. 뭐 1과 2의 차이점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야. 사실 1과 2의 차이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파악하려고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파악하려고. 자, 그러한 정신적인 숫자가 만들어내는 경계들은 반영할지도 몰라요. 실제적인 어떤 구분을 반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랑 두 개랑 세 개가 다르다는 거는 실제 뭐 구분이 있겠죠, 그죠? 얘랑 다르잖아. 실제 구분은 반영할지도 몰라요. 뭐 수량들 사이에서 8개랑 10개가 다른 거잖아. 서로 다른 거잖아. 그거는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야. 물리적 실제 현실 속에서 수량들 사이에서의 실제적 구분은 반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 차이점이 있다는 걸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세계에서의 구분들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뭐 없이는 숫자 없이는 접근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문어다리 8개, 그 다음에 오징어다리 몇 개 되려? 10개, 12개인가? 10개인가? 촉수 포함 12개, 이번 10개, 포함 10개를 하자. 문어다리 몇 개? 8개. 오징어다리 몇 개? 10개. 그래서 두 개는 같은 생물이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들어가. 근데 그 숫자가 없어. 그러면 문어랑 오징어랑 잘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숫자로서 뭔가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게 질문의 주제가 돼요. 자,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 뒤에 건 제가 지금 촬영해서 여러분 가시고 제가 올릴게요.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다들 지쳐갖고 제가 촬영을 올릴게요. 어찌 좀 해놓을걸 세상에. 자, inherent는 이거는 보죠. 여러분 내재된 타고난 갖고 태어난 이런 뜻이죠. 선천적인. 그래서 답은 인공적인 인위적인 실체인데 인간이 뭐하는 거? distinguish가 위에 나왔던 구별하다, differentiate 동의어요. 구별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중량들을. 자,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았어요.